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WTO 궤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 관련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이 3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인텔의 어떤 이런 실적, 데이터 센터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서 또 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에 대한 그런 또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뭔가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확대하다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반도체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탄력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쪽에서 과연 더 끌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정도,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에 크게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사항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게 삼성 쪽에는 악재성 이슈죠. 대법에서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죄 취지로 보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경우에 총수가 부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호재라고 얘기했었던 기관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총수가 부재한다는 건 상당히 좋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은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아무래도 기존에 계획이 됐었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불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고요. 어쨌든 삼성이 대한민국을 거의 움직이는 그런 그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총수가 있으면서 제대로 좀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고요. 기업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과거처럼 그렇게 안 좋았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재판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은 단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장에 대한 분석인데요.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락 전환했어요. 낙폭이 컸는데 결국 또 꾸역꾸역 올라와서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시가보다는 낮았지만 상승 마감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괜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것이겠죠. 어쨌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모로 한계 구간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가느냐 그거죠. 그리고 뭔가 변수가 발생을 하느냐. 갑자기 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 그리고 한국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힘겨운 구간까지 왔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상당한 변곡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낙폭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오늘 코스닥은 역시 약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등락 원인을 보면은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어제 또 상승했죠. 그런 영향이 한국의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한 것뿐만이 아니고 인텔의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초반에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지수도 반등할 수 있는, 반등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그대로 미쳤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약했었는데 그러면서 오전에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갑자기 또 치솟았죠, 지수가. 그런데 그때 흐름을 보면은 미국 선물이 갑자기 좋았어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그런 흐름,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반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변수가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파생에서 수급적인 흐름이죠. 선물 수급이 오늘 초반에 흐름을 그대로 만들었었고요. 오후로 들어서면서는 이 수급적인 흐름이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미국 선물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역시 그 미국에 대한 그 흐름을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였다고 봅니다.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 그리고 수급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바이오가 좋지 못했어요. 제약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바이오 대표주들이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라면은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강했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통신장비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이제 크게 받는 대표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KMW 이 종목이 오늘 낙폭이 컸어요. 그러면서 업종 자체가 좀 다운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실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초반에 상승 출발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반등했다가 다시 쭉 밀렸는데 이 오후에 상당히 크게 밀렸습니다. 이때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 선물 쪽에서 수급 이런 것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라기보다는 반등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미국 선물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미국 선물이 보면은 이때부터 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지수가 결국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도 중요했고요. 미국 시장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초반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 출발하고 버텨주면서 그대로 좀 영향을 미쳤는데 삼성전자 이제 쭉 빠질 때 이때는 뭐 전반적으로 같이 빠졌고요. 그리고 반등할 때도 같이 반등했는데 미국 선물의 영향이 컸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은 초반에 하락 출발했고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쭉 밀렸어요. 그냥 이게 이제 바이오 쪽 제약 그리고 기타 서비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이오가 약하면은 코스닥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흐름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은 오늘 보면은 코스피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죠. 선물 쪽에는 지금 흐름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역시 초반에 매수를 쭉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는데 장 막판에 반등이 나올 때는 수급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관에서 특별한 흐름도 없었고요. 역시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코스피에서 매수하는 흐름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 대형주들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라서 단기적으로 오늘 지수도 버티는 그런 흐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매수를 코스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도 매수를 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이제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흐름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해줄 만한 그런 정도의 지수대는 아니에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어쨌든 매수를 해주면 결국 가는 것이죠. 그동안은 기관이 매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버텼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이제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해주면 더 갔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역시 그 반등이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조금 청산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은 코스피 보면은 역시 기술적으로는 불안한 흐름이에요. 여기서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미국이 아마 강하게 튀어주면은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조금 더 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살짝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튀어가지고 2150원, 150, 2200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요. 살짝 넘어갈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되기는 상당히 버거운 상태고요. 역시 그게 유지가 되려면은 미국이 계속 가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없고요. 그런데 미국도 사실 그 가격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고요. S&P 500이나 나스닥은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S&P 500도 지금 이제 고점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다우존스는 더 약하죠.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미국은 그동안 호재가 다 나왔어요. 나올 만한 호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뭔가 반등시켜 줄 만한 호재는 없어요. 트럼프의 입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입. 트럼프가 어떤 립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짝할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짝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상의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으니까요. 여기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수가 크게 갈 가능성보다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전기전자가 결국은 이제 연봉이긴 합니다만 상승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통신장비 업종 이쪽이 상당히 약했어요.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결국은 이 종목이에요. KMW. KMW가 15% 하락하면서 업종이 하락한 겁니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15% 빠지니까 업종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종목 흐름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어떤 그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삼성전기와 동진세미캠입니다. 삼성전기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고요.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G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MLCC 이런 것들의 기대감인데요. 역시 그 단기에 반등했던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진세미캠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인데요. 홀딩 후에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는 많이 상승했어요. 자, 최근에 수급이 좋아요. 삼성전기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었고요. 이제 기관이 조금 그 수급적으로 꺾이는 흐름이라서 여기서는 다시 조금 이제 주춤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동안 이제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또 다시 매수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너무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요. 지수가 버텨주니까 좀 반등이 나왔는데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계속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흐름이 좋아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났죠.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확실하게 뭔가 해소되기에는 좀 어려워요. 역시 그런 것들. 일본은 역시 징용자들 배상 판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해줘야죠.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뭐 계속 마냥 끌고 가기보다는 좀 적당히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과 대응 전략인데요. 지수의 추세는 어차피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단기 고점 가능성이 큰 상태예요. 여기에서는 변수 정도, 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한계 국면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크게 뭐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꺾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강한 개별주와 테마주 단기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 상장한 지 얼마 오래 안 된 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역시 단기적으로 고점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아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좋은 흐름이 유지되면서 뚫고 갈 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률적으로 역시 아래쪽이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일 시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전넘TV 유튜브에 동영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